여러분, 아침에 빈속에 사과 한 알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당뇨 환자에게 이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당뇨와 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라는 상식이 어떻게 당뇨 환자에겐 함정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히려 혈당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마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셨는데 정작 혈당은 매일 200 이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스를 끊고 올바른 방법으로 과일을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5%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거나 의사가 혈당약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거나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잘못된 과일 섭취법 때문에 혈당 조절에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과일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과일이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 과일을 먹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속 당분은 단순당이기 때문입니다. 밥이나 빵의 복합 탄수화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 아침마다 사과를 빈속에 드셨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보니 매일 아침마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스파이크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혈관이 계속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 환자분은 본인이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건강식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일 혈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몇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막병증, 신장병증, 말초혈관 질환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 한 알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자연식품은 부작용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상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의 몸은 정상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혈관 상태도 이미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알고 계시면서도 과일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과일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고 비타민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들어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과일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 속 당분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단순당입니다. 이 단순당은 복합 탄수화물과 달리 소화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먼저 침에서 분해되고 위에서 머물다가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과일의 단순당은 위에서 거의 머물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정상인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돼서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당뇨 환자는 이미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급격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위험을 만듭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급상승과 급하강은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성을 잃는 것처럼 혈관도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망가집니다. 더 심각한 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 몸은 저혈당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라는 개념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포도당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음식들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음식 55에서 70 사이면 중간, 55 미만이면 저혈당 지수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많은 과일들이 중간에서 고혈당 지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 파인애플은 66, 바나나는 62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면 사과는 36, 오렌지는 4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당뇨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당의 대사 과정도 문제가 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이미 지방간이나 비만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공복에는 절대 금지, 반드시 식사 후, 맨 마지막입니다. 왜 이런 순서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소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과일을 소량 곁들이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푸드 버퍼링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물에 기름을 부으면 천천히 퍼지는 것처럼 다른 음식들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으면 더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당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머물며 소화 시간을 늘려줍니다. 실제로 같은 사과 반 개를 먹어도 공복에 먹을 때와 식사 후에 먹을 때의 혈당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복에 먹으면 30분 후 혈당이 50에서 80까지 급상승하지만 식사 후에 먹으면 10에서 20 정도만 올라갑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음식이 있으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이 있으면 더욱 천천히 배출됩니다. 그러면 과일의 당분도 함께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다른 음식과 섞이면서 당분의 농도가 희석됩니다. 순수한 과일 당분이 한꺼번에 소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에 과일 순서로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드시지 마시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과일을 드실 수 있어서 더 안전합니다. 모든 과일이 같은 게 아닙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수분이 많아서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복숭아, 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의 감, 홍시, 곶감은 특히 위험합니다. 단감도 혈당 지수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대과일 중에서는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가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6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열대 과일 중에서도 예외가 있는데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혈당 지수가 낮고 소화 효소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반대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딸기, 키위,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40 미만으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토마토는 과일인지 채소인지 논란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딸기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다만 딸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과일의 익은 정도에 따라서도 혈당 지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고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포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달콤한 포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고를 때는 가능하면 당도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요즘 개량된 과일들은 예전보다 크기가 훨씬 커졌습니다. 사과만 해도 예전에는 주먹만 했는데 요즘은 소프트볼만 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당분도 많아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절별로 안전한 과일을 추천드리면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토마토와 블루베리, 가을에는 사과와 배, 겨울에는 귤 정도가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니까 직접 혈당을 재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당뇨 환자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중간 크기 기준으로 반 개가 적당합니다. 포도는 알 큰 것 기준으로 5개에서 6개 정도입니다. 딸기는 한 줌, 대략 7개에서 8개 정도가 좋습니다. 토마토는 중간 크기로 한두 개 정도입니다. 이 양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이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과일에서 얻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과일이 나에게 맞는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일을 먹고 2시간 뒤 혈당을 재보는 것입니다. 200이 넘는다면 그 과일은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과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딸기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안전한 과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저울로 무게를 재어서 드세요. 눈으로만 판단하면 실제 양보다 많이 드시게 됩니다. 사과 반 개라고 해도 사과 크기에 따라 당분 함량이 다르거든요. 또한 과일을 드실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딸기를 드셨다면 저녁에는 다른 과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총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이 당분의 농도를 희석시켜서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과일 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제, 어떤 과일을 얼마나 드셨는지, 그리고 이 시간 후 혈당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한 달 정도 기록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과일과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왜냐하면 섬유질이 다 파괴돼서 흡수 속도가 포도당 주사 맞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순간 과일 속 섬유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더 심각한 건 주스로 만들면 보통 과일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가 들어가고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 2개에서 3개가 들어갑니다. 이는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더욱 위험합니다. 과일 함량이 적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농축과즙을 희석한 것이 대부분이라 영양소는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포도, 말린 바나나, 말린 망고 같은 것들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 농도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당뇨 환자는 반드시 생과일 원형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침분비를 늘려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만든 주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방부제나 첨가당은 없을지 몰라도 섬유질이 파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착즙기로 만든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즙기는 섬유질을 제거해서 순수한 주스만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과 우유나 요거트를 함께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일을 어떻게 가공해서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작게 썰어서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과일만 조심해도 혈당 관리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식사 패턴 전체입니다. 첫째, 배고프기 전에 식사를 시작하세요. 너무 배가 고프면 급하게 먹게 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적당히 배고플 때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 단백질, 밥, 마지막에 과일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간식을 줄이고 외식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로 제한하세요. 간식은 대부분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식사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위에서 젤처럼 변해서 다른 음식들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식이섬유가 당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는 이유는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탄수화물인 밥을 3번째로 먹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위에 채소와 단백질이 있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대로 공복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일정해지면 인슐린 분비도 규칙적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량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차라리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째 당뇨를 앓던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당근, 사과, 오렌지를 넣은 착즙 주스를 드셨습니다. 혈당이 계속 불안정해서 약물 용량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아보니 매일 아침 주스 때문에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식습관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 주스를 끊고 과일은 식후에 토마토 1개나 딸기 몇 알 정도로 바꿨습니다. 식사 순서도 채소부터 시작하도록 교육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혈당 곡선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가 무려 1.2%나 떨어졌습니다. 약물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과일 먹는 법만 바꿨는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50대 남성으로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와 오렌지를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대신 토마토와 키위로 바꾸고 식사 후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더 인상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셨는데 손자가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사랑으로 만든 주스를 드시면서도 혈당이 계속 올라가니까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께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려드린 후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손자와 함께 과일 선택법을 배우시고 식사 후에 소량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순히 과일 먹는 방법만 바꿔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혈당 조절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금지식품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금지, 식후에만 드세요. 고당도 과일은 피하고 저당도 과일을 선택하세요. 주스는 절대 금지, 생과일만 드세요. 과다 섭취는 금지, 소량만 드세요. 이 4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21일만 지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당뇨는 절망의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습관을 3개월만 바꿔도 새로운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당뇨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됩니다. 오늘부터 과일 먹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과일을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과일 주스를 매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삶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의지력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과일 쇼핑을 할 때도 가족들이 함께 가서 어떤 과일을 사야 하는지, 얼마나 사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가족 모두가 올바른 순서로 드시면 당뇨가 없는 가족들에게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측정기는 당뇨 환자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과 본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함께 본인만의 맞춤형 관리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